보통 농학교에서 교사들이 문법 교육 차원에서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기장을 이용한 문어 교육입니다. 특히 농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성인 교사일수록 일기장을 이용한 문법 교육은 100면 100 실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그분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들의 교육 철학과 방법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을 녹화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일기쓰기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장애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읽기쓰기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저 또한 학생 시절에 읽기쓰기가 너무 싫어서 매일 똑같은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사과를 먹었다 맛있었다, 오늘은 배를 먹었다 맛있었다, 이런 식이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기쓰기는 원래 시기는 자기 생활의 반성인데 점차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반복적인 작업이 되어 보이는 거죠. 따라서 점차 글쓰기가 싫어지는 거죠. 요즘은 취업을 위해서 자기 소개서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읽기쓰기는 농학생들에게는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수어를 모국어로 하는 농학생의 경우 한국어에 기반한 글쓰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 첫 출발부터 비장애 학생에 비해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읽기를 쓰게 됩니다. 애초부터가 읽기를 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농학교의 성인 교사들이 읽기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째, 글쓰기나 국어 교육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둘째, 특별한 일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셋째, 무조건 길게 쓰라고 하기 때문에. 넷째, 사진만 쓰지 말고 생각이나 느낌을 많이 쓰라고 하기 때문에. 다섯째, 수어 실력이 뒤떨어지는 교사에 대한 낮은 신뢰관계 때문에. 여섯째, 교사나 부모님들이 읽기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일곱째, 농학생의 언어는 수어인데 제2 외국어인 한국어로 글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자,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첫 번째 이유를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농학교의 성인 교사들이 가장 하는 큰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읽기쓰기를 글쓰기나 국어교육 또는 문법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어떤 성인 교사는 농학생이 읽기를 정성 써서 제출을 하면 빨간 펜으로 밑줄 쫙쫙 그어버리고 그 밑에 바른 문장으로 글을 써준 다음에 농학생에게 다시 써와, 10번 써와, 이런 식으로 지도합니다. 읽기 내용은 거의 보지도 않은 죄요. 그러다 보니 농학생이 읽기를 쓰고 싶겠어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쓴 글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막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을 보면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제안해봅니다. 정말 글쓰기 문법 교육을 하고 싶으면 따로 공책을 만들 때 국어 시간이나 그런 독서 시간에 다른 학습 목표 문장을 기준으로 다른 형식으로 확장시켜서 문장 쓰기 교육을 하세요. 물론 일기장을 보면 그 학생이 주로 쓰는 문장 형식이나 자주 틀리는 표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문법 교육을 위해서 개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읽기쓰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우리는 가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을 후순위로 두는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목적으로 마라톤을 완주를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과도하거나 마라톤만 열심히 하면
건강이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마라톤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도 있고 바른 수면 등등 다양한 목표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일기쓰기의 목적과 목표도 그러합니다. 문법 교육을 위해서 목표로서만 일기 교육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인데 특별한 일을 쓰라고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제는 아빠가 화를 내고 오늘은 엄마가 화를 내고 내일은 뭐 선생님이 화를 내는 그런 특별한 일이나 소재를 찾지 못하면 농학생들이 일기쓰기를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기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글감을 골라서 자세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인 교사들은 쓰기 교육할 때 무조건 특별한 일을 강조합니다. 너 특별한 일 이거 있었잖아. 그거 생각해서 쓰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 성인 교사들은 농학생에게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 무조건 읽기를 길게 쓰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착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시는 아주 짧고 몇 개 안 되는 어휘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물론 산문과 운문은 쓰기 방법이 다르겠지만 결국 읽기는 무조건 길게 쓴다고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두 줄을 써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즉 길게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쓰자고 가르쳐야 합니다. 뭐뭐를 했다, 재밌었다. 기다란 나열이 아니라 뭐뭐 했다. 뭐뭐는 뭐뭐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즉 생각을 기르는 글을 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농학생들의 글쓰기나 일기장을 분석해보면요. 사진의 나열이 두드러집니다. 뭐뭐 했다, 뭐뭐 기뻤다, 뭐뭐 했다, 뭐뭐 슬펐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형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이나 느낌을 쓰라고 성인 교사들이 무척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농학생은 모국어가 쉬워요. 외국어인 한국어에 대해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된 어휘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영어와 관련된 어휘를 몇 개나 아십니까? 많이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감정과 관련된 문장을 쓰라고 하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농학생에게 일기쓰기를 교육할 때 꼭 생각이나 느낌을 쓰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적은 사실만 쓰든지 아니면 생각이나 느낌을 쓰든지 어느 한쪽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어요. 5대와 6대는 동일한 이유인데요. 학생들의 일기장은 교사라고 함부로 봐도 될까요? 물론 교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기장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읽기를 보더라도 농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읽기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일차적으로 농학생들과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어 실력이 뒤떨어지는 일부 성인 교사들은 평소에 농학생들과 수어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과 교사 간의 라포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학생들의 일기장을 본다? 어떤 학생이 그 일기장에 솔직하게 글을 쓰겠습니까? 따라서 수어 실력이 뒤떨어지는 성인 교사가 있다면 저는 강하게 권고하고 싶은 게 수어 실력을 빨리 늘려서 평소에 농학생들과 신뢰관계를 먼저 쌓아줘요. 수어 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학생과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6째, 학생과 교사부터가 학생들에게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농학생들에게 일기를 해왔다 안 해왔어? 숙제 검사를 하는 것처럼 하죠. 교육은요,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사부터가 읽기쓰기를 하지 않는데 왜 학생들은 읽기를 써야 하나요? 정말 읽기쓰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교사들도 학생들과 똑같이 읽기를 쓰게 해야 합니다. 7째, 읽기쓰기를 꼭 한국어로만 종이에 작성해야 할까요? 농학생의 제2 언어는 수어입니다. 농학생이 자기 언어로 자기 삶을 느끼고 자기의 생각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학생들이 영상으로 수어 읽기를 쓰는 방법도 꼭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농인의 생활과 문화라는 교과서에서 수어 문학 영역을 집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필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죠. 근데 수어시, 수어 웅변 등 다양한 수어 관련 대회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수어를 쓰는 일기가 농학생들에게 더 흥미를 끌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는 농학교에 재직할 때 학급의 농학생들과 똑같이 읽기를 주고 저의 읽기를 학생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모든 읽기 형식을 운영한 건데요. 흉번을 정해서 읽기를 주고 다음 사례에게 읽기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다음 친구가 그 전에 떴던 읽기를 보고 그 친구들에게 댓글을 두거나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나 또는 자기 읽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써야 되는 흉번이 돌아오면 제 순서에서 저도 글을 썼고요, 읽기를 썼고요. 그 때문인지 학생들이 나중에는 선생님이 읽기 때는 순서를 매우 기다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되니까 선생님을 좀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서로 자기가 읽기를 먼저 쓰겠다고 모든 읽기를 찾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농교육 현장에서 성인 교사들이 읽기쓰기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 교사들의 노력을 비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농인 교사에 비해서 성인 교사들이 유독 농학생의 문법 교육,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일부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다른 영상에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농학생에게 읽기쓰기 교육과 문법 교육은 방법과 과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